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폰트를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폰트를 굵게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바디 안쪽에 H1이랑 P 태그로 어떤 텍스트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H1 태그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안쪽에다가는 hello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P 태그에다가는 제가 lorem 5 해가지고 5개의 텍스트로 구성된 글자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스팬 태그로 입섬을 감싸주고요. 스팬 태그로 입섬을 감싸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H 시리즈 태그 제목 태그는 폰트가 굵게 설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 H1의 어떤 폰트의 굵기를 굵게가 아니라 얇게 가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H1 요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폰트의 웨이트 말 그대로 폰트의 무게죠. 폰트의 무게를 정상으로 노멀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폰트 대시 웨이트라고 한 다음에 노멀이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H1의 굵기가 얇아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스팬 태그로 감싼 입섬은 제가 반대로 굵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는 스팬 태그, 그러니까 P의 스팬이죠. P의 자식인 스팬 태그 선택을 한 다음에 얘는 폰트 웨이트, 그러니까 폰트의 굵게는 볼드예요. 볼드라고 줄게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번엔 반대로 얘가 이렇게 굵게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폰트 웨이트는요, 폰트의 굵기를 나타내는 속성이고요.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글자의 크기를 변경을 해볼게요. 글자의 크기를 변경할 거라서 내용 다시 지우고 태그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폰트의 크기는 뭐 여러 가지 속성값이 있는데 픽셀 단위가 있고 램 단위가 있고요. EM 단위가 있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티클 태그 하나 먼저 감싸주고요. 아티클 태그 감싼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H1으로 타이틀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다시 P 태그로 로렘 5글자 텍스트를 구성해주고요. 다시 A 태그로 뷰라는 어떤 링크도 만들어 볼게요. A 태그 링크는 샵만 걸어주고 뷰라고 적어주는 거죠. 저장하고 보면은 현재 이런 모양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는 폰트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우리는 아티클 H1부터 여기서 아티클의 H1 선택을 한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요 한 60픽셀 크기로 줘볼까요? 60픽셀 주면은 뭔가 크기가 이렇게 커졌죠. 커졌고 이번엔 제가 그 P 태그를요 30픽셀 크기로 좀 바꿔볼게요. 아티클에 있는 P 태그 아티클의 P 태그는 폰트의 사이즈를 30픽셀 그리고 A 태그는 또 절반인 15픽셀로 바꿔볼게요. 아티클의 자손인 A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15픽셀 저장하고 보면은 크기가 절반씩 이렇게 절반 크기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픽셀 단위로 폰트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작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폰트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고 그 폰트를 어떤 하나의 폰트 내용만 바꾸면은 나머지가 같이 변경이 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픽셀 값을 써도 되지만은 우리가 REM이라고 해가지고 램 단위로 폰트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램 단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최상위 요소인 HTML에다가 폰트 기본 사이즈 지정한 다음에 그 HTML 기점으로 각각의 H1, P 태그, A 태그 이런 것들의 폰트 크기를 우리가 비율로 지정하는 그 크기 단위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시 지우고요. 지우고 제가 최상위 HTML 요소인 HTML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여기다가 HTML 이라고 선택자 불러온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폰트 크기는 16픽셀이거든요. 우리가 따로 폰트 크기 지정하지 않으면은 제가 16픽셀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지정을 하면은 지금 모든 태그는 16픽셀 크기로 지금 지정이 지금 되진 않는 게 기본 태그 모양이 잡혀 있는데 제가 16이라고 HTML에서 지정한 다음에 H1의 크기를 이렇게 줘볼게요. H1의 크기를 폰트 사이즈 1 램이라고 줘볼게요. 그럼 얘는 크기가 딱 16 크기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HTML 지정한 폰트가 기본 1렘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본 글자의 1 비율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은 해당 기본 글자의 3배 크기를 지정할 건지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그럼 제가 H1을 기본 본문 단위 크기의 3배로 지정하고 싶다. 얘를 3이라고 주면은 기존 16의 3배. 그러니까 48픽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p 태그 본문은 제가 원래 본문 크기인 16픽셀 그대로 적용하고 싶으니까 폰트 사이즈를 1렘이라고 주면은 이런 식으로 16이 적용될 거고, 제가 A 태그는 기존 본문 크기 대비 약간 한 0.80% 크기만큼 줄이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0.8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장을 하고 보면은 기존 그 본문보다 좀 글자가 줄어든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램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본 폰트의 비율을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폰트의 크기를 전반적으로 한좀 글자 크기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이 HTML에 등록된 폰트 사이즈만, 이 베이스 폰트만 제가 20으로 바꿔놓으면은 이거에 맞게 모든 비율이 다 같이 바뀌게 되겠죠?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폰트가 되게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문서에서 램으로 지정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폰트 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램이 나오기 전에는 EM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EM 태그는 솔직히 이제 EM 단위는 많이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또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시 지우고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HTML에다가 폰트의 크기를 또 16픽셀 그대로 16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제가 아티클의 폰트 사이즈, 이건 필요 없구나. EM에서는 HTML의 폰트 크기는 지워버리고 아티클의 폰트 크기를 줘볼게요. 아티클 폰트 사이즈를 저는 40픽셀이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저 EM은 무조건 부모 태그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폰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티클의 폰트 사이즈 40을 주고요. 아티클의 자손인 H1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3EM이라고 줘볼게요. 3EM이라고 주면 얘는 이 부모 태그 요소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제 3배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H1 크기 볼까요?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p 태그는 아티클의 p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요 다시 1EM이라고 줄게요. 1EM이라고 주면은 얘는 이렇게 40픽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티클의 A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똑같이 0.8EM이라고 줄게요. 0.8EM이라고 주면은 얘도 이 아티클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폰트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램은 무조건 HTML이라는 어떤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배율이 설정이 되는데, 이 EM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부모 태그를 기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되게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요소에 폰트 크기를 몇을 줬는지 기억을 못하면은 이게 막 폰트 크기가 어그러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EM 태그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EM 태그가 아니라 EM 단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실무에서는 EM을 쓸 바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램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더 폰트 크기를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폰트 크기를 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폰트 모양도 변경을 해볼게요. 폰트 모양도 다시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일단 폰트 패밀리라고 줄까요? 먼저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태그는 제가 UL 태그로 li를 4개 만들어 볼게요. UL 태그 li 4개 만든 다음에 각각 글자 서체라고 적어 볼게요. 글자 서체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영어로 써볼까요? 뭐 폰트 패밀리라고 쓸게요. 폰트 패밀리 얘도 폰트 패밀리라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폰트의 모양을 한번 다르게 지정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UL li 크기를 다 40픽셀로 지정을 해볼게요. UL의 li 크기를 전반적으로 폰트 사이즈 40픽셀 지정한 다음에
각각의 li에 nth of 타입을 이용해서 폰트 모양을 다르게 줘볼까요? 다시 ul에 li인데 땡땡 nth of 타입 첫 번째 얘는 폰트 패밀리를 도둠이라고 줄게요. 폰트 패밀리, 그러니까 폰트 서식을 폰트 모양을 따옴표로 입력한 다음에 도둠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ul에 li 이번에는 nth of 타입 두 번째 거를 이제는 폰트 패밀리 제 굴림이라고 줄게요. 폰트 패밀리 굴림. 여기까지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보면은 일단 도둠은 약간 고딕체 같이 뭔가 이렇게 딱 끝에가 딱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죠. 약간 근데 굴림은 끝에가 살짝 둥글 말려 있지 않아요? 약간 글자가 뭔가 둥글게 끝에가 말려 있죠. 굴림체예요. 이번에 영어 폰트 세 번째를 다시 ul에 li 땡땡 nth of 타입이라고 준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폰트 패밀리를 세리프라고 줘볼게요. 폰트 패밀리 이번엔 세리프라고 주면은 이거. 약간 폰트가 이렇게 고딕지점 약간 딱 직각으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이번엔 제가 네 번째 폰트를 아리아로 줘볼게요.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좀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ul에 li 땡땡 nth of 타입 네 번째 이번엔 폰트 패밀리를요 RER이라고 줄게요. 저장하고 보면은 그렇죠. 뭔가 좀 글자가 살짝 좀 폰트 폭이 넓고 좀 두껍죠. 이런 식으로 폰트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폰트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입력한 폰트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폰트라는 것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한글의 시스템 폰트인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시스템 폰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 컴퓨터에 윤고딕이랑 은고딕이랑 폰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윤고딕, 은고딕을 폰트명을 쓰면은 내 컴퓨터에는 화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웹페이지를 인터넷 공간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누구든지 내가 만든 웹페이지를 보게 만들 건데 만약에 그 상대방 컴퓨터에도 윤고딕이란 폰트가 깔려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윤고딕을 지정해 놓으면은 내 컴퓨터에서는 잘 나오지만은 그 사람 컴퓨터에서는 윤고딕이란 폰트가 없으니까 이상한 다른 폰트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컴퓨터, 윈도우나 맥, OS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폰트,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 폰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대표적으로 도둠, 굴림, 영어는 세리프, 아리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폰트 모양이 너무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웹 화면을 이쁘게 꾸미는데 약간 제약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웹 폰트를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구글에서 구글 웹 폰트라는 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구글 웹 폰트 가보면은 폰트가 되게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직접 한번 폰트 몇 개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꾸며볼게요. 일단 구글 웹 폰트는 이렇게 폰트.google.com 들어가시면 구글 웹 폰트 사이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어떤 특정 폰트 이름을 검색을 하거나 이 카테고리를 눌러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카테고리, 우리 언어별로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언어별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한국어 몇 개는 줄까요? 한국어 클릭을 해보면은 코리안이 30개나 있네요. 이렇게 30개로 이쁜 폰트 여러 개 많이 있죠. 이렇게 있고 전체 폰트를 다시 보면은 all languages를 보면은 총 1093개의 정말 다양한 폰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처럼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 선택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체크 다 해제 볼게요. 체크를 다 해제 보면은 이 세리프체는요 약간 뭔가 삐침이 있는 폰트를 나타내고요. 이 싼 세리프체는 삐침이 없는 고딕체,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체는 뭔가 그래픽적으로 화려한 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핸드라이팅은 손글씨체, 필기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모노스페이스는 약간 타자기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한번 여기다가 모노톤이란 폰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특정 폰트 이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직접 검색도 가능하죠. 모노톤 검색을 한 다음에
원하는 폰트가 나왔으면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Select this style이라는 어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뭐 화면이 나오는데 이 링크는 헤드에 우리가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임포트 구문은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다가 그 웹폰트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임포트 방식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임포트 탭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스타일 태그 안쪽에 있는 코드만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CSS 바로 위쪽에 캐릭터 셋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폰트 이름을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다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 번째 걸 바꿔볼게요. 네 번째 거를 폰트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다시 여기 가보시면은 폰트 패밀리 그래서 모노톤, 콤마, 컬시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콤마를 기점으로 폰트가 또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네트워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오류로 인해서 이 모노톤 폰트가 적용이 안 되면은 대신 이 커시브도 시스템 폰트예요. 커시브를 대신 적용하라는 대체 폰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저 네 번째 에라에다가는 우리가 모노톤 폰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장하고 볼까요? 이런 식으로 모노톤 폰트로 이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폰트 찾아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웹폰트 아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아이콘처럼 보이는데 폰트로 적용을 하는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어떤 폰트를 적용을 해볼게요.